당원 당규상 어쨌든 경선을 거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절차에 있어가지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변경을 하고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상당한 사유라고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부분의 해석의 영역인데 그것을 과연 좀 예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당원까지 들이밀면서 과연 후보자를 교체를 하는 것이 맞을까? 그렇게 따진다면 뭐 원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김문수 후보의 이런 지위에 있어가지고 뭔가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법원에서는 가처분을 인용을 해줄 가능성이 사실은 커 보이긴 하거든요. 다만 조심스럽게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이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지금 이제 그 기각이 돼가지고 만약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이제 뭐 지금 지도부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 나중에 후보자 교체 무효 확인을 신청을 하더라도 그 부분도 사실은 또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지도부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1차적으로 판단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후보자 교체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 교체 무효 확인을 구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어쨌든 나온 결과를 결국 이제 당의 자율성을 인정을 해준 것이라서 그래서 이후 연장선 상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거 명쾌하게 그냥 만약에 밀어붙여가지고 예. 김문수 후보를 억지로 끌어내리고 예. 가처분 절차 들어가면 김문수 후보가 이건 100% 이깁니다. 아, 제가 하도 이런 걸 국민에서 많이 당하다 보니까 예, 예. 또 가처분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요. 이거 100% 예. 가처분 이깁니다, 김문수 후보. 아, 네, 지금 자칭 가처분 전문가 이준석 후보는 이거 100% 인용돼요. 내가 잘 알죠. 내가 많이 해봤잖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진짜 전문가 이경민 변호사님. 진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세요? 김문수 후보가 가처분 내면 이기는 겁니까? 일단은 아까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후보 교체에 있어서 상당한 사유를 이제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근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해석의 영역이라고 했고, 근데 지금 당원 당규상 어쨌든 경선을 거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절차에 있어가지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변경을 하고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상당한 사유라고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부분의 해석의 영역인데 그것을 과연 좀 예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당원까지 들이밀면서 과연 후보자를 교체를 하는 것이 맞을까? 그렇게 따진다면 뭐 원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김문수 후보의 이런 지위에 있어가지고 뭔가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법원에서는 가처분을 인용을 해줄 가능성이 사실은 커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게 되면은 아마 법원에서도 이제 정당의 뭐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김문수 후보의 이런 뭐 이후에 이전 절차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불이익이 이제 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가처분 인용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정당 간의 일은 알아서 하세요라고 기각되지 않는 한이라고 하면 이건 인용 가능성이 사실상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처분을 낸다 치면 여기 볼까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가처분이 3개가 나오는 셈입니다. 일단 먼저 전국이 그리고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냈어요. 지금 남부지법에. 여기에 대해서 이거 전국이 개최 내 지위 박탈하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주관적인 의심이지라고 국민의힘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건 어제 또 제출을 했죠. 어제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거 지금 국민의힘이 제3자 당 소속도 아닌 사람한테 후보 지위 부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거 74조 2항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대로 우리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만약 후보 교체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도 후보 교체 무효 확인 가처분을 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무효예요. 지위 뺏은 거 아닙니까? 라는 게 김문수 후보 쪽의 얘기일 거고요. 추측입니다. 아직 안 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당원 74조 2항으로 해갖고 후속 조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의문이 이겁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이거는 먼저 냈어요. 요거는 먼저 냈고 요거는 곧 조금 뒤에 냈죠. 이거는 아직 안 냈어요. 내면 오늘 내겠죠. 빨리 내면. 그럼 오늘이 벌써 9일인데 10일, 11일 오후 6시 전에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시간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정말 빠르게 이제 심리가 이루어지면 뭐 그날 이제 기일을 지정을 하고 나서 그날 이제 뭐 오후나 늦게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네. 그래도 보통은 이제 통상적으로 한 이틀 정도는 소요가 되거든요.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그래서 시간적으로 후보자가 이제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후보자 교체 무효 확인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11일 그 6시 이전에 나올지 여부는 사실은 좀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통상적으로 또 이제 휴일에는 보통 또 법원에서는 또 업무를 하지는 않는데 네. 가처분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11일 6시 이전에 좀 결과가 나오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후보자 교체가 되고 나서 결국 이제 11일 넘겨서 결과가 나온다라고 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마 그때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가처분이 또 인용이 돼버리면 뭐 국민의힘에서 내는 후보자는 이제 없어지는 결과가 돼버리게 되는 거고 다만 조심스럽게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이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지금 이제 그 기각이 돼가지고 만약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이제 뭐 지금 지도부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 나중에 후보자 교체 무효 확인을 신청을 하더라도 그 부분도 사실은 또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지도부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1차적으로 판단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후보자 교체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 교체 무효 확인을 구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어쨌든 나온 결과를 결국 이제 당의 자율성을 인정을 해준 것이라서 그래서 이후 연장선 상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현재 가처분이 3개죠. 근데 3개 중에서 만약에 오늘 후보 교체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 교체 무효 확인 가처분이 제출이 된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내는 가처분은 11일 오후 6시 이전 나오기가 어렵다 하지만 앞서서 낸 가처분, 지위 확인이나 다른 가처분에서 법원의 판단이 좀 들어간다고 하면 이 판단이 당 지도부의 의사결정을 인정을 해주는 결과라고 하면 후에 뭐 무효 확인 가처분이든 뭐든 본안 소송을 내든지 간에 이거는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본 내용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게 가처분이 지금 2개 기본이고요. 하나는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운명이 어디에 가 있는 거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법원에 맡겨진 국민의힘의 운명이다. 판결 따라 대선 후보 못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 나왔죠. 11일까지 결론이 안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왔으면 일단 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로 해는 나중에 이게 또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없을 수도 실제로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가능성도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김문수 후보 고수 버티면 권영세 직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려면 당 대표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당 대표는 비대위원장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도장을 꽝 찍어줘야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안 찍어주면 어떡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이런 전례가 비슷하게 있긴 있었어요. 2016년이었나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올까요? 네, 기억하시나요? 지금 이 친박 비박 간의 이 상당히 갈등이 심했을 때 공천권을 두고 갈등이 심했을 때 그때 당시 당 대표였었던 김무성 대표가 이 도장 찍지 않겠다라고 약간 잠적을 했었던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랬던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조금 전 속보가 하나 지금 들어왔어요. 무슨 소식이 들어왔느냐? 오늘 오전 11시에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데 여기에 김문수 후보가 참석을 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있었던 지방 일정 모두 다 취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 일정 다 취소하고 오늘 오전 11시에 국민의힘 의원들 직접 만나겠다라는 건데 그럼 윤영걸 대표님 네.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는 뭐 자기 고집을 계속 세울 수도 있죠. 내가 전당대회에서 네. 선출된 후보니까 나를 위해서 좀 해줘라. 그 한덕수 후보랑 대화할 때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네. 의총 전체 분위기는 지금 단일화를 빨리 하자는 거거든요. 이번 일요일이 지나면은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는데 본인은 한덕수 후보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무소속 나오는 후보를 만약에 다음 주에 단일화가 돼서 지원해주면은 국민의힘 선거법 위반으로 상당히 처벌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의총에 참석하는 거는 네. 조금의 희망을 좀 보여주는 거다. 의총에서 아무래도 단일화 빨리 하라고 서두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는 모양을 좀 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좀 보여준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옛날 운동권 뭐 감옥 생활도 오래 하고 네. 투쟁의 역사도 있어서 좀처럼 뭐 굽히는 성격은 아니죠. 그래서 꽃꽃 문수라는 말도 나왔는데 그래도 이유극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노자가 부드러운 게 강한 걸 이긴다. 대나무가 휘어지긴 해도 부러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하고 좀 상의해서 여론조사 어제 오늘이지만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여론조사 문안을 만들어서 네. 다시 좀 여론조사를 돌리는 방안 뭐 이걸 좀 택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마지막 아마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아마 마지막 희망으로 일단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여론조사를 좀 하겠다. 다만 요러요러한 부분을 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좀 같이 넣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의원총회 계속 안 나왔었죠. 언제든 얘기하시면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의원총회 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잡히지 않았던 그 의원총회가 오늘 오전 11시에 있고 참석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최창렬 교수님 시간도 중요한 게 당장 오늘 4시, 5시면 여론조사 결과 나오거든요. 그렇죠. 나오는데 그 전에 오전 11시에 의원총회로 의원들을 만난다라는 얘기는 뭔가 그게 뭐 선물이든 폭탄이든 글쎄요.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들고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윤 대표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게 들리는데 네. 그게 좀 이성적이죠.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명분이 있고 법적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성정이나 계속 바로 어제였잖아요. 그렇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자신의 입장을 강변했는데 불과 지금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11시에 의총에 나와가지고 당의 여론조사 따르겠습니다. 이따 오후 4시에 나오는 거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게 전 맞다고 보는데 우리 윤 대표님 말씀처럼 제가 볼 땐 뭐 제 예상이 또 하도 요새 예상이 많이 틀리니까 말씀 잘 못 드리겠어요. 못 드리겠는데 네. 김문수 후보의 여러 얘기를 볼 때 여전히 강경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에 나와서도 좀 강경하게 얘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좀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또 마냥 버틸 수만은 없는 게 저희 약간 좀 얘기하는 게 그거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도장 안 찍어주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선 김재원 비서실장도 우리도 알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당헌 당규를 어제 저녁에 급히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대위원장께서 직인을 찍어주지 않으면 우리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수 없는 법률 관계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글쎄요,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합니다. 네, 지금 김재원 비서실장 얘기를 하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직인 안 찍어주면은 이 등록을 못하는 게 법률적인 사실이다. 법률 관계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당 후보 못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모든 법조항에 약간 특례 조항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경미 변호사님. 꼭 당대표 조항, 당 대표의 직인 찍지 않아도 뭐 다른 특례 조항 이럴 경우 뭐 아까 같이 뭐 상당한 사유 이런 걸로 해서 방법 없습니까? 예, 공직선거법 49조 2항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네. 사실 이제 당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상태에서 추천서가 들어가야 되고 네. 그게 아닌 경우에는 사실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임박한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가처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처분은
내 지금 지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뭔가 이제 권리 관계로 인해 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인데 이거를 넘어서서 후보자로 등록을 시켜주는 그런 법률 관계까지 발생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처분에서도 그것까지는 할 수는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옥새 파동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제 당 대표의 직인이 결국 이제 필요하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